네, 첫 번째 기사 공공 데이터 개방에 대한 기사를 저희가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사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대표님, 이사님 모시고 이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기사를 다시 보고서는 뭐였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느낌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규제 샌드박스 무엇인가요? 규제 샌드박스란 말의 뜻이 담겨 있다고 늘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규제 샌드박스가 제정됐던 이유는 기존의 금융기관과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얽히고 설킨 것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전과 도전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틀을 벗어나서 그 새로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새로운 규제와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까다로운 금융 규제를 풀어줄 테니 이 규제의 풀 안에서 글로벌 세계에서 새로운 기업이 창조적인 기업이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조금 완화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유로운 시장에서 생각의 경직과 조직과 이런 것들 틀에서 벗어나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에 나아갈 수 있게끔 발판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럼 규제 샌드박스 역시 이 혁신금융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를 조금 더 완화시켜 줄 테니 조금 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내 봐라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이게 규제 샌드박스여서 싶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오늘 5월에 출시가 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네요. 네, 혹시 차량 요즘에 이제 공유 서비스를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제가 이제 강남에서 킥보드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킥보드를 한번 타보려고 인증을 했더니 운전면허증을 인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실명을 확인하는 곳에서 편리하게 이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 및 등록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서 해당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 허가를 또 부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규제 샌드박스, 규제를 좀 완화해 줄 테니 편리한 어떤 걸 만들어내봐라 했더니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탄생을 했군요. 이 규제 샌드박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벌써 이만큼 좀 성장을 했고 편리한 생활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정립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네,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는 좀 1년 정도가 좀 지났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정 과제인 8대 혁신 성장 산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금융기관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195건을 승인해서 기존의 목표 100건의 2배수 이상을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 모델이 한국형 샌드박스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의 신속 확인, 그리고 임시 허가, 그리고 실종 특례, 이 세 가지 경우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실증 테스트 중심으로 금융 분야 위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융합, 지역혁신 등의 산업 전반을 포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매우 광범위하게 시행 중인 상태입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규제 방식을 최대 많이 적용했다고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그 비교를 해보면 평균 심사 기간을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심사 기간이 50일이고 외국은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국의 심사 기간의 3분의 1 정도 시간밖에 걸리지 않고 굉장히 빠른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승인 규모는 외국에서 가장 많이 승인됐다고 하는 것이 영국의 사례인데요. 연간 약 40여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100건이 넘은 거의 4배 가까이 이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수치를 사용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역시 우리나라는 그 빨리빨리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빨리빨리 문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시작된 그 규제 샌드박스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핀테크 투자 백서인 만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한번 더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에 100% 이제 출자가 가능해서 투자 제약이 해소됐다는 점이 있고, 네. 그리고 핀테크 업무 제휴 시 수익 배분도 자율화했다라는 점도 바로 투자 활성화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에 이제 금융 서비스 적용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AI 신기술을 바로 인증 방식을 마련했다는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빅데이터 활용화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카드 가맹점의 매출 정보와 핀테크 기업의 이 기업 정보를 공유를 해서 우리가 자금 조달을 하거나 관리가 훨씬 더 편리해진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네, 규제 샌드박스 이제 시행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아주 급격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서 우리 P2P 업계 또 핀테크 업계가 얼마나 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내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뉴스를 들으시거나 핀테크 관련 기사 보실 때 더욱더 조금 눈이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핀테크 뉴스를 더 지켜보게 될 것 같아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